안녕하십니까. 인하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신헬렌 김입니다. 오늘은 페리오퍼레이티브 피리어드 동안의 옵티멀한 인스파이어드 옥시젠 프랙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옥시젠 세라피는 리버럴 또는 컨서버티브하게 줄 수 있는데 리버럴한 경우에는 메디안 에파우트 0.52 정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이퍼옥시아가 초래되고 리액티브 옥시젠 스피시스를 증가시키고 알베올라 에피셀리얼 셀의 이포토시스와 설펙턴트 프로테인을 감소시켜서 모탈리티를 증가시키는 경향을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컨서버티브한 옥시젠 세라피를 권하고 있는데 메디안 에퍼트 0.21로서 로이스트 파시블한 로이스트 에퍼트 레벨을 하면서 프로텍티브하게 벤틸레이션 해주게 되면 옥시젠 톡시시티를 줄여서 모비디티 모탈리티를 줄일 수 있다는 치료법입니다. low 또는 high inspired oxygen fraction으로 protective ventilation을 함으로써 post-operative pulmonary complication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에 대한 randomized control trial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컨서버티브한 트리트먼트인 경우에 saturation 레벨을 95% 이상으로 유지한 possible lowest effort 레벨로 protective ventilation 하는 경우에 ROS 프로덕션이 줄므로 인해서 옥시젠 톡시시티가 감소되어 포스트 오퍼러티브 펄모너리 컴플리케이션과 모탈리티 측면에서는 확연하게 감소를 시켰지만 그 외에 이제 서지컬 사이트 인펙션이라든지 메센테릭 이스케믹 이벤트, POMB 등은 리버럴한 그룹에서 조금 더 이점이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옵티멀한 페리오퍼러티브 옥시젠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은 따라서 하이폭시아를 유발하면 안 되는데 하이폭시아 또는 하이폭세미아는 티슈나 블러드 레벨 내에서 옥시젠 레벨이 감소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세츄레이션이 90% 이하인 경우를 말하는데 리스크 팩터로는 오베시티, difficult airway, unrecognized esophageal intubation, one lung ventilation, very young age 또는 PHU에 있는 환자 등 리스크 팩터라고 볼 수 있는데 올간 퍼퓨전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보입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기전으로 인해서 아테리올의 바소딜레이션을 유발하여 SBR이나 다이아스톨릭 블러드 프레셔를 감소시키고 따라서 컴펜세이터럴하게 하트레이트나 카디아 아웃풋이 증가되어서 올간 퍼퓨전이 증가하는 것인데 트리트먼트로는 세츄레이션 95%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FiOT를 0.5부터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하이폭시아 또는 하이폭세미아는 안전의 문제이고 또 모털리티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저희가 간과할 수 있는 것은 하이포옥시아, 하이포옥세미아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셀룰라 톡시시티를 일으키는데 프로인플라메이터리 사이토카인 인덕션 하여서 인플라메이션을 일으키고 리액티브 옥시젠 스피시스를 프로덕션 하여서 이스케미아 퍼퓨전 이후에 뉴럴로직 데미지를 인핸스 시키거나 렁 인저리 그리고 다른 올간의 디스펑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이퍼옥식 어큐트 렁 인저리는 PaO2, FiO2 그리고 하이 O2에 익스포저된 듀레이션과 비례하게 증가됩니다. FiO2 0.7 이상에서 PaO2 450mM 이상에서 24시간 이상을 유지한 경우가 특히 이런 하이퍼옥식 어큐트 렁 인저리를 초래할 수 있는데 FiO2 0.6 이하에서는 미니멀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늘상 하는 인덕션 동안에 수분 이내에도 리섭션 아테로테시스가 있어서 RL 션트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인네이트 이뮤니티도 컴프로마이즈드 시킬 수 있습니다. 휴먼은 다음과 같은 하이퍼옥시아의 과정에 스페시픽한 어댑테이션이 과정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인저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옥시젠에서부터 워터까지의 리덕션 스텝을 보시자면
리액티브 옥시젠 스피시스가 유발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페록시 나이트라이트와 하이드록시 라디칼이 가장 결정적으로 리액티브한 에이전트로 작용을 하여서 리피드, 프로테인, 뉴클릭 애시드 등의 옥시더티브한 데미지를 일으킵니다. 따라서 하이퍼옥세미아는 포스트 오퍼러티브 펄머널 컴플리케이션을 증가시키는데 COPD 등에서 옥시젠 디펜던트한 레스피레이터리 드라이브가 있기 때문에 하이 O2로 인해서 레스피레이터리 디프레션이 초래될 수 있고 카디오바스큘러한 컴플리케이션으로는 하트레이트가 감소되고 시스테믹한 바소 컨스트릭션이 있어서 카디악 아웃풋이 감소가 되고 코로너리 바소 컨스트릭션을 일으켜서 인팍 사이즈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MI가 일어나서 모털리티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카필러리 퍼퓨전이 감소되고 머슬 옥시젠 컨섬션이 감소되고 마이크로 서큘레이터리한 퍼퓨전은 헤테로제니티를 일으킵니다. 시비한 하이퍼옥시아라고 정의되어지는 PaO2가 200 이상인 200mm 머큐리 이상인 경우에는 따라서 모털리티와 관련이 있는데 PaO2를 120에서 160 사이에서 유지하는 경우에는 그 모털리티가 감소됨을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하이 옥시젠 세츄레이션의 익스포즈에 의한 어드버스 이벤트 등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업섭션 아테로테시스, 그 외에 CNS 톡시시티라든지 렁 인저리 등이 있습니다. 어드버스 이펙트 중에서 가장 설명드리고 싶은 점은 업섭션 아테로테시스입니다. 저희가 보통 하이 FiO2로 프리옥시네이션을 하게 되는데요. 엔드 익스피레이터리 렁 볼륨이 감소되고 에어웨이 클로저가 되고 그리고 프리옥시네이티드 된 알베올라이가 인타이얼리하게 클로즈드 또는 세미 클로즈드 에어웨이 디스탈 쪽으로 트래핑이 됨으로 인해서 가스 업섭션으로 인해서 아테로테시스 포메이션이 유발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로우 옥시젠 컨텐트로 바로 인덕션이 끝나고 인투베이션이 되면은 낮춰주는 것이 이런 그 콜랩스를 막아줄 수가 있는데 따라서 이런 아테리오테시스 포메이션이 감소되게 되면 전신 마취 동안에 옥시지네이션이 향상이 됩니다. 2003년 아네세지올로지에 실린 이 논문은 제너럴 아네세시아의 인덕션 동안에 옵티멀한 옥시전 컨센트레이션에 대한 연구입니다. 다음과 같이 인덕션 동안에 5분에 걸쳐서 100%, 80%, 60%의 옥시젠을 주고 아테렉타시스나 90%로 옥시젠 세츄레이션이 떨어진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100% 오트를 준 경우가 아테렉타시스가 가장 많이 유발이 되었고 또 반대로 90%로 옥시젠 세츄레이션이 떨어진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가장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제너럴 아네시시아 인덕션 동안에는 FiO2를 0.8 정도로 옥시지네이션을 해주는 것이 미니멀하게 아테렉타시스가 유발이 되지 않나 소개한 논문입니다. 같은 시기인 2003년 브리티시 저널 아네시시아에 나오는 제너럴 아네시시아 동안의 아테렉타시스의 뉴 컨셉이라는 제목의 연구에서는 아테렉타시스가 그 인덕션 동안에 많이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아테렉타시스 포메이션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팩터가 인스파이어드 옥시젠의 프랙션입니다. 따라서 FiO2 1.0을 준 그룹에서 5분 내에도 아테렉타시스가 발생할 수 있으며 40%의 옥시젠을 쓴 경우에는 40분 이후이라도 아테렉타시스가 잘 발생하지 않았고 이런 경우 인덕션과 마찬가지의 경우가 익스베이션 시기인데요. 익스베이션을 하기 전에 FiO2를 또 1.0으로 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아테렉타시스 포메이션이 잘 유발이 되더라. 그러나 FiO2를 적게 주는 것은
에어웨이 매니지먼트가 어렵다면은 하이폭세미아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인덕션 동안에 로어 FiO2를 주는 것은 레코멘드 되어지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제너럴 아네스티시아 동안에는 30에서 40%의 옥시젠을 주는 것을 해보는 게 어떨까 그런 의견을 대두했고요. 그리고 80%의 옥시젠이 30% 정도 그 POMB를 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FiO2 0.8을 주게 되는 경우는 POMB 외에도 안티마이크로바이얼 펑션이 증가되어서 포스트 오퍼러티브 인펙션이 줄고 하기 때문에 인투베이션 동안에 FiO2를 0.8 정도로 주는 것이 1.0을 준 경우에 6.8%의 인시던스를 보이는 반면에 0.8%밖에 발생하지 않더라 하는 논문입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논문이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하이포옥세미아의 베네핏을 보시자면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POMB나 인펙션 등은 감소시켜 줄 수 있고 그 외에도 암니아 동안에 하이폭세미아로 가는 언셋을 딜레이함으로 인해서 환자를 안전하게 해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것은 주로 인덕션 동안에 또는 ICU에서 인투베이션 동안에 하이퍼옥시아가 더 이런 암니아 언셋을 늦출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장점이 있을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새는 여러 가지 하이플로우 네이설 옥시제네이션에 의한 프리옥시제네이션을 하는 것이 추천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이퍼옥시아의 베네핏은 헤모레직 샥에서부터의 리서스테이션인 경우는 해당이 되지만 septic shock인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프리옥시제네이션과 페록시제네이션이 있는데요. 프리옥시제네이션이라는 개념은 저희가 알다시피 인덕션 전에 옥시젠을 줌으로 인해서 인덕션 이후에 세이프하게 암니아 타임을 극대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difficult airway가 있다면 하이폭세미아의 onset을 딜레이시킬 수 있습니다. 페록시제네이션이라는 개념은 인덕션 타임 포인트로부터 에어웨이가 완전히 시큐어 될 때까지 옥시제네이션 과정을 말합니다. 인터미턴트하게 포지티브 프레셔 벤틸레이션을 페이셜 마스크로 할 수도 있고 또는 파린지얼 캐비티로 옥시젠을 인서플레이션 하는 안릭 옥시제네이션의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페이스 마스크에 의한 프릭시네이션 과정은 암니아 이후에 알베올라 카필러리 블러드 내로 디퓨전을 할 수 있는 옥시젠 리저버를 만들어주는 과정인데요. 100% O2로 타이달 볼륨 브리딩으로는 3분, 바이탈 커피시 브리딩으로는 1분 정도를 O2를 공급해주게 되면 암니아 이후에도 엔드 타이달 옥시젠 파셜 프레셔가 90% 이상으로 유지되는 기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100% O2로 산소를 공급해 주게 되면 인덕션 동안에 아테르시스가 일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 O2를 권장한 것은 Difficult Airway Society에 의한 프리옥시네이션에 의하면 Difficult Airway를 만날 수 있는 경우에는 엔드 타이달 옥시젠 프랙션을 0.9 이상으로 유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암넥 옥시제닝 테크닉으로 트랜스네이설 휴미디파이드 하이플로우 옥시젠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럼으로 인해서 하이폭세미아 리스크가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보통 로우 플로우로 하는 옥시젠 디바이스에 의한 FiO2를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네이설 캐뉼라로는 6리터 이상을 줘도 0.44, 옥시젠 마스크로는 8리터 이상을 줘도 0.6, 리저버 백이 달린 마스크로 O2 공급을 10리터 이상 줘도 0.8를 FiO2를 유지하는 데 반면 하이플로우 네이설 옥시젠으로 공급해 주게 되면은 1.0에 가까운 O2를 공급해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네스틱 매니지먼트 동안에 하이플로 네이살 옥시젠 세러피는 최근에 다음과 같은 여러 과정에서 인볼브 되어 리스크를 줄이고 있습니다. 인덕션 동안의 하이플로 네이살 옥시제네이션, 다음과 같은 프리옥시네이션, 압닉 옥시제네이션, 래피드 시퀀스 인덕션, 그리고 컴플리케이션을 줄이고 이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점 중에 저희가 특히 중요한 것은 컨스턴트하게 FiO2 레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까지 옥시제네이션을 모니터링하는 방법으로는 펄스 옥시미터가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옥시젠 세러피를 받는 환자에서 하이퍼옥세미아가 유발된 경우에 이것을 평가하거나 예방하는 데 제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SpO2는 pA가 90에서 100mg 머큐리 정도가 되면 거의 컴플리트하게 세츄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pA가 이 이상인 경우에는 더 이상 반영을 해주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SpO2가 97% 이상인 경우에는 pA가 무려 90에서 600mg 머큐리 사이의 와이드 레인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적절한 옥시제네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세츄레이션이 떨어질 때까지 FiO2를 낮춰서 점진적으로 낮추어서 이 환자의 옥시네이션 스테이투스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펄스 옥시미터리 단독만으로는 하이퍼옥식 레인지 내에 있는 중요한 체인지를 알 수가 없고, 그리고 CO2 리텐션이 있는 레스피레이터리 디프레션인 경우에 늦게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헤모글로빈 디소시에이션 커브에서 보시면 PaO2 80 이하인 하이폭시아 구간에서는 세츄레이션 모니터가 옥시젠 레벨을 잘 반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세츄레이션 97% 이상에서는 아까 PaO2가 90에서 무려 600 사이의 와이드 레인지에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PaO2가 매우 높은 시비오 하이퍼옥시아 그룹에서는 인베이시브한 샘플링으로 PaO2 레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간인 100에서 O2, 200 사이인 그룹에서는 이 mild to moderate한 하이퍼옥시아 그룹에서 최근 ORI라는 옥시젠 리저브 인덱스라는 인덱스로 옥시젠의 레벨을 평가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ORI는 멀티플 웨이브 랭스 펄스 옥시미터로서 리얼타임하게 non-invasive 옥시젠 스테이투스의 체인지를 반영하게 됩니다. 특히 mild to moderate라고 말씀드렸던 moderate한 hyper오식 레인지까지 PaO2 레벨이 100에서 200mg 머큐리 구간에서 잘 반영을 해주게 됩니다. SpO2는 PaO2가 100 이상인 경우에는 거의 맥시마이즈 되기 때문에 비너스 옥시젠 세츄레이션은 그 구간에서도 여전히 풀리 80% 세츄레이션에 이를 때까지 증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PaO2가 200mg 머큐리 정도 될 때까지 증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에서 200 사이의 구간에서 옥시젠 스테이투스를 반영해 주게 되는데요. 유니트 리스한 스케일로 0에서 1까지의 지표를 나타내게 되고, 따라서 ORI가 0.24 이상이라면 PaO2 레벨이 100 이상이라는 것을 반영하고, ORI가 0.55 정도 이상이라면 PaO2가 적어도 150mg 머큐리 이상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것은 환자가 받고 있는 옥시젠을 조금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인디케이터로서 사용이 되고요. PaO2를
ABGA나 펄스 옥시미터로 반영하는 하이폭시아 또는 하이퍼옥시아, 시비어 하이퍼옥시아 구간이 아닌 그 모더레이트 하이퍼옥시아 구간에서 반영이 되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비너스 블러드가 풀리 세츄레이션 될 때까지 이 구간에서 이 옥시젠 리저브 정도를 모니터링 해주게 됩니다. PaO2가 500에서 100까지 감소하는 이 구간에서 세츄레이션을 보시면 거의 변화가 없고 ABGA가 디텍션 하기 전까지 ORI는 ABGA의 변화가 디텍션 되기 전까지 30분 전에 감소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얼리 디텍터로서의 역할을 잘 해줄 수 있고요. 페이스 마스크를 타이트하게 피팅한 이후에 옥시젠 컨센트레이션을 노르목시아에서 하이퍼옥시아, 그 이후에 마일드 하이폭시아로 스텝와이즈하게 변화함에 따라서 PaO2를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것은 ORI가 센시티브하게 반영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ORI의 잠재적인 임상적인 사용에 대해서 보시면 유용성에 대해서 보시면 옥시즌 어드미니스트레이션과 프리옥시네이션에 대한 반응이 즉각적으로 반영된다는 점입니다. 다음과 같이 인투베이션 전에 프리옥시네이션, 인투베이션 이후에 FiO2를 즉각적으로 0.3으로 낮춘 경우, 익스베이션 직전에 프리옥시네이션 다시 한 경우 등에서 모두 세츄레이션 변화는 미미한 데 비해서 ORI는 그 변화가 즉각적인 반영을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이 FiO2를 줌에도 불구하고 ORI가 낮다면 인트라 펄모너리 션팅이 있거나 인덕션에 관련된 리섭션 아테크레시스로 인해서 BQ 미스매치가 발생된 경우입니다. 그 외에도 하이포벤틸레이션이 되었거나 아니면 폴티한 프리옥시네이션이 이루어진 경우 등입니다. 이미 2003년 브리티시 저널 오브 아네스테시아에서 노멀한 아테리얼 PaO2를 유지하기 위해서 알베올라 PaO2는 200mm 머큐리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 요구되는 FiO2가 0.35 정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모든 전신마취 시에는 적어도 30에서 35%의 옥시젠이 사용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저희는 무려 2003년에 이 저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도 그 FiO2가 굉장히 높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쯤은 저희가 사용해 왔던 FiO2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 저널을 소개했습니다. 따라서 ORI는 FiO2를 더 타이트레이션하기 좋게 합니다. FiO2 0.3에서 저희가 마시몰 쓰고 있는데요. ORI 레벨이 0.37, 세츄레이션은 99였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ABG를 해봤더니 PaO2가 120mm 머큐리여서 0.25로 한번 타이트레이션을 해보았더니 ORI는 0.14, 세츄레이션은 98%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평상시에 굉장히 하이퍼옥시아 상태로 유지를 함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FiO2 0.3에서 더 이상 낮추는 것이 좀 위험하지 않을까 했는데 ORI를 통해서 조금 더 파인하게 타이트레이션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권해봅니다. 그 외에도 임핀딩한 하이폭세미아를 얼리 워닝 해주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아틱 서저리를 하고 있는 하이 리스크 서지컬 페이션트에 있어서 포스트 오퍼러티브 레스피레이터리 페일러가 잘 오는데 이것을 얼리 디텍션 함으로 인해서 ICU에서 롱텀하게 넌 인베이시브하게 벤틸레이션을 할 수 있는 것이 요구되는 환자를 빨리 디텍션 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PB나 리크루트먼트 메뉴버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즉각적으로 해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러나
ORI도 리미테이션이 있습니다. 저희가 펄스 옥시미터를 사용하는 것과 비슷하게 페리페럴 펄퓨전이 임페어된 경우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쇼크 스테이투스나 하이도스하게 바소프레서 세러피를 하는 경우에는 이 수치가 맞지 않을 수 있고요. 그 외에도 폐화나 템퍼레처, PaCO2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ORI를 아네스틱 매니지먼트 동안에 어떤 케이스를 잘 사용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시자면 Rapid Sequence Induction 동안에 매우 유용합니다. ORI는 세츄레이션이 포스트 암니아 이후에 떨어지기 30초 전부터 이 옥시제네이션이 감소되어 있다는 것을 프리딕션 해주기 때문에 Rapid Sequence Induction 동안에 하이폭세미아가 발생할 수 있는 인시던스를 줄여주게 됩니다. 특히 COVID-19 페이션트에서 하이폭세미아의 리스크가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Rapid Sequence Induction 동안에는 이런 아네시솔로지스트 등이 인펙션 될 수 있기 때문에 에어로졸 박스를 쓰고 매우 인투베이션 과정이 보통에 비해서 더 타임 컨슈밍 되고 어려운데요. 그로 인해서 인투베이션 타임이 많아진다든지 하이폭시아 리스크가 높아지는데 이런 경우에도 ORI가 얼리하게 워닝해주기 때문에 하이폭세미아에 빠질 수 있는 리스크를 줄여주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소아 환자에게 적용하는 경우 이 소아 환자들은 클로징 볼륨이 FRC에 비해서 크고 옥시즌 컨섬션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하이폭세미아에 더 빨리 빠지게 되는데요. ORI가 세츄레이션이 떨어지기 30초 전에 이미 알려주고 그래서 얼리어 프리딕션을 해주게 되고 따라서 다음과 같이 트라키오플라스티를 한다든지 유니레터럴게 인투베이션 되어진 경우에 하이폭세미아를 얼리 프리딕션 해주게 됩니다. 그와 반대로 ICU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하이포옥시아도 프리벤션을 해주게 됩니다. 다른 케이스로는 원렁 벤틸레이션 동안의 레스피레이터리 매니지먼트에 매우 유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츄레이션에 비해서 하이폭세미아를 프리딕션을 잘하기 때문에 컴플리케이션을 줄여주고요. 또 반대로 하이포옥세미아를 피할 수 있도록 인디비주얼하게 에퍼트를 어저스먼트 할 수가 있습니다. 아테리액테시스가 잘 발생할 수 있는 서저리인 경우인 오베스한 환자에서 트렌들렌버그 포지션을 오랫동안 한다든지 라파로스코픽 서저리 하는 경우에도 매우 유용할 수 있고 그 외에도 어웨이크 인투베이션, 브론키얼 스텐팅 등에서 유용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하이퍼옥시아 스테이투스를 디텍션 해주게 되는데요. 이머전시 디파트먼트에서는 무려 43%가 하이퍼옥시아에 노출이 되고 하스피털라이즈 벤틸레이티드 ICU 페이션트에게서는 무려 70%, 카디악 어레스트 환자선 36%, 페리네이탈 피리어드나 올더 페이션트 등도 모두 하이퍼옥시아에 잘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옥시지네이션을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ER이나 ICU가 리버럴한 옥시지네이션이 흔히 일어나는 공간이라고 보고가 되는데요. 무려 59%가 이완결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 이때의 FRT를 보시면 0.3에서 0.4입니다. 따라서 이 상태에서 더 이상 FRT를 타이트레이션 해서 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88%에서는 No Adjustment를 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황에 계속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시비한 하이퍼옥시아, PaO2가 200 이상인 경우는 직접적으로 하이어 모탈리티를 보이게 됩니다. 그 외에도 벤틸레이터 프리 데이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것은 PaO2가 120에서 200mm 머큐리인 마일드 하이퍼옥시아에 비교해서 훨씬 더 많은 사망률을 보이게 되고 PaO2가 120에서 160mm 머큐리에서는 로이스트한 모탈리티를 보인다고 하기 때문에 세츄레이션을 보통은 94에서 98 정도 사이로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것이 권유됩니다. CPR이나 ROSC 이후에 옥시즌은 얼마나 줘야 될까?
커런트 가이드라인 레코멘데이션을 보시면은 고갈된 옥시젠 레벨을 리스토링하고 티슈 하이폭시아를 임프루브해서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맥시멈한 피지블한 인스파이어드 옥시젠을 주고 ROSC가 된 직후에는 인스파이어드 옥시젠을 타이트레이션 해서 노멀 옥시젠 세츄레이션에 해당되는 94에서 98% 레인지 내로 조절을 해라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ROSC 이후에 하이포옥시아가 즉각적으로 오는데 그것은 뉴럴로직 아웃컴을 악화시켜주게 되고 그 대표적인 예로 포스트 카디악 어레스트 신드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리퍼퓨전 인저리와 뉴로널 인저리를 일으키는 옥시더티브 스트레스가 발생이 되면은 뉴런 스페시픽 애놀라제와 같은 마커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이폭세미아 그룹은 ICU 스테이를 늘려주게 되는데 어큐트 렁 인저리가 발생함으로 인해서입니다. 옥시젠 서플리멘테이션에 따른 네오네이탈 디시즈로는 대표적으로 프리머츄리티에서 레티노패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 이외에도 크로닉 렁 디시즈나 브론코 펄모너리 디스플라시아, 인트라벤트리큘라 헤모리지, 페리벤트리큘라 루코말레시아, 그리고 캔서까지 발생될 수 있습니다. 3분 이상 옥시젠을 쓴 경우에 리서스테이션 할 때 림파틱 루케미아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하이퍼옥시아로 노출되는 것을 항상 간과하면 안 되겠습니다. 프리머처 네오네이트에서 어프로피테한 옥시젠 레벨을 가져오기 위한 스트래티지를 서머리해 보자면 100% O2보다는 네오네이탈 리서스테이션을 시작할 때 룸에어로 시작을 하라는 것입니다. 룸에어만 해도 이펙티브하고 세이프한데 특히 35주 이상의 제스테이션을 에이지인 경우입니다. 제스테이션을 에이지가 35주 미만인 경우에는 보다 조금 더 높은 21에서 30%의 옥시젠을 사용하는 것이 AHA 가이드라인 레코멘데이션입니다. 또한 옥시젠 세츄레이션을 메인테인 하되 타겟 레인지를 85에서 95%까지 알람 세팅을 해서 굉장히 내로 레인지로 잘 조절을 해주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이디어한 레인지는 90에서 91 또는 93에서 95에 해당되는 레인지입니다. 따라서 85% 로어 리밋을 타겟하는 것은 로어 타겟 레인지 이하로 되면은 모텔리티가 증가하고 95% 이상이 되게 되는 하이어 타겟 레인지에 도달하면 ROP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포스트 펄머너리 하이퍼텐션인 네오네이트인 경우에는 이날드 에노를 통해서 펄머너리 바소 딜레이터를 써서 조금 더 옥시제네이션을 임프루브 시킨 다음에 그 상태에서 서플리먼트란 옥시젠을 가하는 것이 보다 더 O2를 사용량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드에이지인 경우에는 CPB 동안에 세리블 하이퍼옥시아에 장시간 동안 노출이 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포스트 오퍼러티브 딜리룸이 발생하는 것에 리스크 팩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PaO2가 200 이상인 경우엔 보통 30% 정도에서 딜리룸이 발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맥시멀 컷오프 포인트를 찾아봤더니 한 250mm 머큐리입니다. 그래서 옥시제네이션의 피지올로직한 레벨이 보통 락테이트나 트로포닌을 CPB 이후에 증가시키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하이폭세미아를 피하되 FiO2를 0.35 정도 내외로 조절을 해서 하이퍼옥시아를 막고 리워밍 동안에는 옥시젠 컨섬션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때는 0.45 정도로 늘려서 불필요한 하이퍼옥시아를 막아주는 것이 더 좋지 않나라는 의견들이 대두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딜리륨의 리스크는 하이폭시아가 프롤롱드한 하이퍼옥시아가 후행되었을 경우에 심각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이 FiO2를 잘
옥시젠을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옵티멀한 페리오퍼레이티브 옥시네이션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을 위해서 인스파이어드 옥시젠 프랙션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너무 적은 하이폭시아 또는 너무 많은 하이퍼옥시아 상태에서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된다고 생각되어지고 따라서 리버럴한 것보다는 컨서버티브한 옥시젠 세라피를 해주는 것이 더 좋고 그것을 위해서 ORI가 굉장한 옥시젠 세라피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뉴툴이 되어주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ORI는 POT가 100에서 200 사이인 mild to moderate hyperoxia 레인지 내에서 파인하게 반영해 줄 수 있는 리얼타임 인디케이터로서 옥시제네이션을 타이트레이션 하는 것을 더 잘할 수 있게 해주고 하이포옥시아 또는 하이퍼옥시아로 유발되는 컴플리케이션을 프리벤션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